149일째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본청 앞에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한 지 62일이 되었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벌써 오늘이 60일째, 만 2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돼야 4월 16일이 4월 17일로, 4월 18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매우 답답한 현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억울하게 희생하신 294명의 희생자들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추석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분의 실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기억하면서 잠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반 이경주 엄마 유병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9일째 4월 16일입니다. 오늘 경주에 가방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아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나마 봤습니다. 아직 진도에는 10분의 실종자분들이 계십니다. 명절이 지났지만 저희에게 명절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명절들이 생각이 나고요. 이번 연휴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조용히 아이를 떠올리며 추억하며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제정하시는 데 있어서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는 희생자와 실종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아이가 없는 집안이 허전하다기보단 습관처럼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없는 빈자리를 애도도 하고 싶고 슬퍼하고도 싶습니다. 제발 저희가 더 지쳐가지 않도록 저희가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모든 힘을 기울여서 특별법 제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병하 부위원장은 조금 전에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경주에 가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도 받아서 보고 일일이 대조해보고 경주께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유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입던 옷,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받아서 엄마들이 껴안고 욕실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한 달, 2달씩, 3달씩 있었던 그 아이들의 물건을 다 껴안고 욕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 아이들의 물건을 빱니다.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물로 아이들의 물건을 씻어냅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더 깊은 상처들을 받아가고 있고 도대체 얼만큼 우리가 더 그 상처를 안을 수 있을까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빠 엄마로서 끝까지 아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없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원광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추석이 끝난 오늘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의 요구가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든다고 말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이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가족의 요구를 자력구제라고 자칭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양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하는 것은 그 특별위원회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여당 원내대표가 자력구제 운운하는 것은 의도된 왜곡입니다. 게다가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순수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고 하면서 민생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느끼는 추석 민심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0일까지 제정한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법,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민심은 국회에 처리를 든 것입니다.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석 민심은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그만 매듭짓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에 하루속히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으십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비 맞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농성한 지 20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만나러 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찰 차벽뿐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만나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이 나라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서둘러 왜곡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 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며칠 동안 조용하다가 사실 저희 가족들은 내심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추석인데 무엇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있겠지. 더 나아가서는 만나 뵐 수가 있겠지.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예상은 빗나갔고 저도 큰 실망만 안고 있습니다. 이 연휴가 끝나니까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3차 면담을 끝나고 나오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지 마시라고.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추석날 함께 모인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유가족을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또 민생법안 타령하고 기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민생법원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민생법원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언론사에서도 그런 표현을 안 써주시면 좋겠는데 저기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나 이왕구 대표도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호도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법 질서를 어지럽힌다, 기소 독점권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니 지금은 그 말 쏙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라 그러죠? 자력 구제 금지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런 태도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석 연휴 지났고 잘 쉬다 오셨을 테니 이제부터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들과 같이 마주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대화하며 진심으로 가지고 대화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 다 이어붙여서 모두 3번 우리 마음을 다 맞춰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